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4일 여기도 펀드매직TV, 오늘은 펩트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펩트론이 아주 핫했는데 최근 상승 요인은 뭔가, 그리고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 우리의 목표 가격은 얼마를 잡아야 되는가, 이러한 요인들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한증권의 엄민영 의원이 펩트론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옆으로 쭉 횡보하다가 그냥 올라서 치고 올라가는 거죠. 과연 이 변화무쌍한 이 최근의 조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펩트론을 보고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한 이야기니까 빨리 돌려보길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날 장대 양봉 상한가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이제 저희 스터디 모임도 그렇지만 이건 정말 에너지 축적 기간이다, 여기서 매수가 거의 매집이 끝났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치고 올라갔으니까 동사의 목표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20만원 봅니다. 네, 20만원까지는 일단 지켜도 충분할 것 같다. 자, 이렇게 갑자기 상한가로 말아버리는 종목들은 수급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죠.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추가로 사고 있는데 뭔가 기관들이 봤다는 거죠. 기관들이 봤다. 그중에 사모펀드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모습을 보면 사모펀드가 며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사모펀드가 계속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산다는 것은 뭔가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뭔가 소식을 들었고 이들이 주로 탐방을 많이 가고 기업 IR도 많이 참가하고 또 여러 가지의 정보력을 통해서 향후에 뭔가 좋은 일이 날 거라고 이미 체크를 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구를 봐도 이제 교보, 모건스탠리, JP모건 이런 다양한 사모펀드들이 이 창구를 이용해서 매수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매집이 끝난 이후에 치고 올리는 모습, 과연 어떤 이유로 치고 올렸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원인들을 한번 제가 쭉 보니까 최근 주가의 상승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난다. 성조숙증하고 파킨슨병에 대한 애로가 곧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세력이 하나 있고, 미아마케 AACRS IEP라는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의 효능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일라이닐리와 에로가 생각보다도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14개월인데 이게 이제 곧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이 세 개가 서로 섞여 있는데 아마 이제 엄민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일본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시장에서 또 개투의 고수들은 3번 곧 에로가 가까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워낙하나 성조숙증과 파킨슨병의 에로, 미야마케에서 IEP 발표, 일라이닐리 에로, 이것들이 섞여 있는데 어느 것인지 보는 저는 약간 1번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이게 이제 동사의 파이프라인인데 루프원이라는 프로젝트에서 PT1005 성조숙증이 글로벌 임상 상상까지 왔다, 국내 승인 및 허가가 발표가 날 것 같다, 이거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발성 두개 내 고혈압, 여기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PT404는 아직 이제 시작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것을 루프원 프로젝트의 성조숙증, 네, 성조숙증에 대한 그러한 발표, 그 다음에 파킨슨병, 이런 병, 네, 파킨슨병도 상당히 이제 임상이 이상까지 했으니까 여기에도 뭔가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성조숙증과 파킨슨병,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 파킨슨병 치료제 PT320 글로벌 빅파마 공동개발 체결 목표, 판권 계약, 상반기 성조숙증 치료 루폰 일본 판권 계약 및 국내 허가 목표, 에로도 있죠. 일라이닐리 1개월 지속 비만 치료제 임상 시료 생산 일정이 확정되다. PT404 사전 충전 주사기 PFS 디바이스가 확정돼서 검토하는 등 순항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는데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튜브들은 IEP, 네, 곧 있으면 아스코가 열리죠. 아스코가 열리는데 4월 25, 26, 27, 28, 29, 30까지 열리는데 이 아스코에서 IEP 연구를 발표하겠다. 차세대 펩타이드 기반 ADC 효능 증강 기술이다.
차세대 펩타이드 기반 ADC 효능 증강 기술 발표가 있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펩트론 다음 달 25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암암학회 AACR에서 연례 학회에서 항체 약물 적합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차세대 펩타이드 플랫폼 기반 기술인 IEP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상당히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있네. 성조석증과 파킨슨병이냐 아니면 IEP에 대해서 AACR에서 ADC 관련된 그러한 ADC 효능을 증가시키는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거냐. 다음에 지금 가장 핵심인 인라인 릴리와 1개월 제형 에로 발표이냐. 이 세 가지인데 저는 1번과 2번이지 않을까. 3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무엇하는 회사인가? 동사는 무엇하는 회사인가? 동사는 펩타이드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왜 이 펩타이드라는 게 단어가 중요한가? 이 펩타이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용어 정의를 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펩타이드는 한마디로 단백질 조각이다. 단백질 조각이다. 이 단백질들이 어떤 모습으로 생겼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펩타이드와 단백질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보면은 펩타이드와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물질이죠. 아미노산이 구성된 물질인데 두 물질의 차이점을 따라 보면은 아미노산 50개 미만으로 구성이 되면 펩타이드고 단백질은 5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다. 아하. 구성되어 있는 아미노산이 50개 미만이냐 50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펩타이드와 단백질로 나눠진다. 따라서 펩타이드는 단백질 동생이다.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어린 단백질이 펩타이드다.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펩타이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다녀야 되냐? 지금 비만 치료제의 기본이 GLP-1이지 않습니까? GLP-1.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다. 글루카곤과 유사한 펩타이드다. 단백질 동생인 펩타이드다. 그래서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뭔가 호르몬에서 가지고 이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의 기본 구조를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을 조절해서 위장이나 대장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뭔가가 나옵니다. 위장관 내 회장에서 또는 대장 내 L세포에서 또한 소장 내 K세포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다시 한번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호르몬이 발생이 하는데 그 호르몬을 퉁쳐서 GLP-1이라고 부른다.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위장관 내 회장이 난 데서 대장 내 L세포에서 소장 내 K세포에서 분배된 호르몬이 바로 GLP-1이다. 이것을 인크레딘 계열의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그럼 GLP-1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 혈당 수치를 조절해준다.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조절해서 포만감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당히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반감기가 2분으로 매우 짧다. 따라서 이것을 늘리면 혈당을 적절히 조절하고 뭔가 당뇨를 조절할 수가 있죠. 당뇨는 인슐린 작용이 이제 동시에 나오는 인슐린 작동이 분비가 안 됐을 때 당뇨가 걸리는데 이것을 조절하다 보니까 비만을 치료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GLP-1이 참 좋은 호르몬인데 반감기가 빨리 없어지죠. 특히 DPP-4라는 이러한 인슐린의 이런 효소가 작동을 해서 GLP-1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작동을 파괴하죠. DPP-1, DPP-4는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GLP-1 호르몬을 파괴하는 효소죠. 아주 나쁜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당뇨약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DPP-4를 저해야 하는 작용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방뇨약을 개발하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의 비만 그러니까 살찌는 것을 방조하는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일라이닐리의 젯바운드라는 그러한 약이 이 DPP-4 작동을 방해하죠. 이게 작동하면은 우리 혈당을 조절하는 GLP-1을 빨리 사라지게 하고, 또한 반감기가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는 체내 반감기를 상승시키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인데, 혈장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인데, 이게 이제 체내 반감기 GLP-1의 체내 반감기를 증가시키는데, 이것을 자극해서 여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효능, DPP-4를 억제하고 알부민, 혈장 단백질 알부민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작동 원리로 만든 약이 일리의 젯바운드다. 가장 최근 거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5일형 유지로 개발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이것을 한 달 제형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펩트론의 최근에 일라이닐리와의 협업의 어떤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펩트론을 공부를 못 하십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 성장을 하죠. 이 성장에 뭔가를 뚝뚝 우리가 뭔가를 따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비만형 제품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죠. 우리 한국 글로벌 시장, 제약바이오 시장 마케팅 능력에는 또 시간도 많이고, 그래서 우리 쪽은 우리 알테오젠처럼 ADC라든지 항암제 약물의 지속성, 한 번 맞아서 오래 유지하는 거, 이런 쪽으로 제형 개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특화시키면서 가는 건데, 알테오젠과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그쪽으로 특화시켜서 제형 개발적으로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거기에 쫀지 붙어서 먹고 사는 새로운 어떤 비어있는 시장을 우리가 노리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전략이다. 그중에서 비만 치료제를 제형을 늘리는 거, 주사로 맞는 기간을 늘리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장에 특화된 게 펩트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일 투약을 하거나 또는 주 1회 투약하는 비만 치료제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개월 이상의 지속성 펩타이드, 고분자, 비만 치료제, 파키스병 치료제에 대한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으로 최근 글로벌 빅파마 등의 MTA, 물질 이전 계약을 맺으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기업이 바로 펩트론이다. 2023년부터 딜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다소 지연됐으나, 만약 국내 기업이 펩트론이 전 세계에 가장 주목받는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를 1개월 이상 지속형 제품 체결할 경우 명실상부한 약물 전달 플랫폼 전문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알테오전과 함께. 알테오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진 머크의 키트로다의 출시류의 제형 1개월짜리 제형을 만들어내고, 펩트론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닐리와 같은 전 세계 1등 비만 치료제와 빅파와 손잡는다면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 전 세계 1등 약물이자 항암제, 비만 치료제를 모두 국내 바이오텍이 제형 개발해 주는 것이니 섹터 자체에 대한 신뢰도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금요일 날 매집이 끝난 후 뻥 뛰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펩트론을 흥분하는 것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알테오전이 그걸 보여준 거죠. 펩트론도 여기에 부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알테오전이 시가가 30조까지 갔다가 지금 19.9조까지 빠졌죠. 20조까지 빠져 있고, 우리 펩트론이 우리 금요일날 기준으로 3.8조? 3.8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우선 5조까지는 가지 않을까. 5조. 네,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들고 가야죠. 네. 그래서 최근에 펩트론, 마이크로스피어 기술, 미립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스마트 대포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 대포란 단어, 그럼 마이크로스피어, 미립구라는 이 단어를 또 두 단어를 모르면 공부 하나만 하죠. 작은 동그란 구 안에 약물을 탑재해 몸속에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스마트 대포 기술이다. 지난 10월 일라이닐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맺고, 일라이닐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에 스마트 대포를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다. 일라이닐리는 5일 정도 지속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 달 지속형으로 늘리는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하기로 14개월 서로 같이 연구하기로 했다는 거죠.
인벤티지랩은 동사 또한 마이크로스피어 기반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보유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유한양행과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올 1에 투여하는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IVL3022를 공동 개발 중에 있다. 또한 베링과 인겔라임 신약 후보 물질을 기반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후보 제형도 개발 중에 있다. 인벤티지랩도 치고 올라오죠.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잘 아시니까. 또한 G2G 바이오도 이노램프로 글로벌 빅파마와 당뇨 비만 치료제를 공동 개발을 협약을 맺었다. G2G 바이오. 최근에는 HLB도 맺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HLB도 뭐 지속형 개발을 했다 해서 한번 보니까 이런 그 기사가 실렸는데,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HLB 제약이 등록한 특허는 리라글루타이드 함유형 PLGA 미립구 제조 방법인데, 이에 따라 제조된 서방출 성립 미립구 및 이를 포함한 주사 제조용 조성물, 이걸 특허를 냈다는 거죠. 작년 4월 18일 특허 출원서를 접수했고, 이후 우선 심사 신청, 선행 기술 조사 의뢰 및 보고 등 절차를 거쳐 11월 28일 등록 결정서를 받았다. 일단은 특허 기술을 받았네요. 그런데 다만 리라글루타이드는 싹센다 성분명으로 그냥 후진다는 거죠. 제형이 좀 후진 쪽이다. 네. 젯바운드나 위고비 같은 아주 어드밴스된 것이 아니라 과거 기술이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경쟁력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폄훼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이 HLB 제약은 얘들은 뭔가 빠지면 또 우리 플로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선택하는 것 같아요. HLB 제약은 쓰레기입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HLB 제약의 펩트론 대항마년 과거의 수준 낮은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자, 결론으로 갑니다. 목표 가격은 20만 원이다. 네, 지속 전보 전략을 추천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성조숙증 파킨슨병 관련 애로가 나올 확률, 미국 암학회에서 IEP, ADC를 더 잘 성장시키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IEP 발표, 이게 목표 시장에서 크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인라인 릴리오 애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14개월이면은 아직도 멀었죠. 올 12월에 끝나는데, 그러려면 올 하반기 정도의 애로가 나오지 지금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모습이니까 20만 원 정도면은 리즈너블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제 유튜브 주소 치고,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펩트론이 왜 상승하는지, 목표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